자, 조일교 대표입니다. 자, 오늘 썸네일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제가 2주 전부터 무료 시황에서 계속 경고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마이너스 10%,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마이너스 23%, 마이크론 마이너스 4%. 그래서 주도주 변화 가능성이 있다. 또 10년물 국채금리 상승, 새로운 포트폴리오 구축해야 한다. 이런 얘기고요. 뭐 다들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던 2주 동안에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전 카카오톡 채팅방 계속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프로필은 다들 아시죠? 저희 유튜브 채널은 저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들 새로운 분들이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요. 저희 VIP 회원 가입 상담은 이 휴대폰으로 문자를 주거나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상담을 직접 해드리는데, 개별 종목 상담은 불가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토요일, 일요일 날 또 이게 휴대폰이라서 전화 오면 되는데, 가능한 평일 날 저녁 6시 이후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전화하셔도 되지만, 제가 혹시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제, 나스닥은 마이너스 2% 올랐으니까 우리 증시 야간 선물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는데요. 특이하게 또 다우존스는 플러스였죠. 이것도 조금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이제 미국의 그 경제 지표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이번 주에 가장 핫했죠. 그리고 이렇게 나오니까, UBS 같은 쪽에는, 이러다가 내년 금리 6.5%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가는 2.5%에서 고차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연준이 목표로 했던 2% 안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에서 소매 판매가 되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 목요일 날이었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필라델피아 제조업,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니까, 이상하다, 이거. 경기가, 미국의 경기가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막 하고 있던 차에, 파월 의장이, 이제 한참 파월 의장은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불과 보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내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파월 의장이 매파에 힘을 실어버린 거죠. 제가 예전에 이 시황, 무료 시황을 계속 올리면서 이런 말씀드렸죠. 파월 의장 말은 믿으면 안 된다. 이랬다 저랬다. 왜냐하면 얘가 데이터 디펜던스, 데이터 보고 하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가 좀 있는 거지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역시나 이렇게 되면 이제 파월 의장 얘기는 점점 안 믿게 되겠죠. 그래서 파월 의장이 나오는 게, 노동시장이 잘 버티고 있고 전반적인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인플레 부담에도 경기 회복 지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조기 인하 금리는 기대는 좀 약화되다. 이게 베이지복에도 이런 얘기 나오고, 파월 의장도 비둘기파에서 매파로 돌아서 버리고 그런 형태로 됐습니다. 근데 이제 파월 의장 다음에 연준 2인자라고 얘기한 존 윌리엄스 좀 더 세게 가죠. 금리 인상은 제 기본 가정이 아니래. 데이터가 목표 달성을 위해 더 높은 금리가 필요하다고 시장하다면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이 파월 의장하고 다르게 윌리엄스 2인자거든요. 얘는 뭐라고 얘기하면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나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또 말을 좀 심하게 했는지 금리 인하가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화 정책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2인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1인자와 2인자가 전부 다 매파. 그리고 2인자는 더 강력한 매파,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순서라도 정해놓은 듯이,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도 또 그러죠. 금리 인하를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다. 여유 있다. 그러니까 더 인내할 수 있다. 연말까지 못 내린다. 그러니까, 불과 3월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6월달 처음 내리고 올해 3번까지 내린다 쪽에 굉장히 2월까지인가요? 2월달에도 그런 게 있더니만 분위기 확 바뀌어버리죠. 시장이란 게 그런 거예요, 원래. 그래서 제가 저희 회원들한테 통화정책에 대한 얘기를 믿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가장 충격적인 거.
이제 가장 비둘기파라고 얘기하는 시카고 연준 총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비둘기파거든요. 통화 정책에 대해서. 근데 이게 의미가 퇴색돼 버리고 한 달 데이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둘 거 없다. 하지만 3개월 지나고 나면 무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매파로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최근에 매파 발언한 연준 이사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2월하고 3월하고 분위기가 4월 들어오면서 확 변해버리죠. 그러니까 시장이 떨어지는데 일조를 한 것도 있고 이런 통화정책이 변해버린 것도 있고 물론 이제 중동 전쟁도 났고 10년물 국채금리가 이 얘기 때문에 확 올라가면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가에서 나오는 얘기가 기관들이 큰 손이 미국 주식 비중 줄인대요. 캘퍼스는 주식 비중을 42%에서 37% 줄였고 채권하고 3월 확대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막 나오면서 이제 불안을 키우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경기 지표 소매 판매 잘 나오고 있고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잘 나오고 있고 고용 지표 잘 나오고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의 36%가 노 랜딩. 그러니까 랜딩이 없어. 그러니까 경착륙도 없고요. 연착륙도 없고요. 그냥 로 랜딩이다. 이게 작년 1월까지만 하더라도 7%밖에 안 됐는데요. 이제 36%가 된 거죠. 그러니까 통화 정책도 바뀌고 경기 전망도 바뀌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이제 이슈가 됐던 것만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하고 시장이 이제 인플레이션 위험을 공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 위험이 70%고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는 24%에서 6%고요. 예전에 왜 상업용 부동산이 가장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72에서 56으로 줄어들고 위쪽이 이제 올라가 버리는 거죠. 정책, 통화 정책 쪽, 인플레이션 쪽. 물론 이제 그 전쟁도 한몫을 했지만 자, 어제 주식에서 굉장히 특이한 게 이건데요. 엔비디아가 10%, 좀 이따 제 차트 보여드리겠지만 마이크로 컴퓨터가 마이너스 3%, 메타 플랫폼 4%, AMD가 마이너스 5%, 넷플릭스 9%. 실적 잘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그죠? 가이던스가 안 좋았죠. 마이크론이 또 마이너스 4.61%입니다. 요거 제가 차트 하나 보여드릴까요? 제가 다시 올라갈게요. 이거 예 보세요. 이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거든요. 일봉 차트인데 이렇게 떨어지죠. 엔비디아 이렇게 떨어지는데 엔비디아는 거래가 실리면서 떨어집니다 지금. 그죠? 그리고 AMD는 후발주라서 먼저 떨어졌죠 이렇게.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1등주였죠. 그 1등주도 이제는 떨어집니다. 근데 거래가 실리면서 떨어집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많이 얘기했고요. 제가 이것도 얘기했잖아요. 국채금리 올라가면 기술주 꺾이고 시장 떨어진다고. 그런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이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주도주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바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2주 전부터 시장 하락 변동성에 좀 왜냐하면 기술주라는 것처럼 엔비디아 이런 게 떨어지고 기술주가 떨어지면 당연히 시장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 하락 변동성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 하락 변동성이 끝나고 나면 주도주가 바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2주 전부터 시장에서 계속 올렸잖아요. 그런 이유고 뭐 여기에 기름 불을 붙었던 것처럼 뭐 TSMC 실적 잘 났는데 가이던스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되게 잘 발표가 됐는데 2분기부터 이제 가이던스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니까 반도체가 정점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고점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니까요. 원래 이렇게 지금 얘는 이게 엔비디아나 뭐 이런 반도체 쪽은 이게 먼저 이게 가이던스가 계속 좋아진다는 예상하에 실적을 선반영해서 주가가 계속 갔잖아요. 그죠? 근데 실적은 잘 나온 거는 일단 주가에 반영을 했어. 이거는. 그래서 영향이 없어요. 근데 가이던스가 딱 나오는데 2분기부터 가이던스가 별로 안 좋다 그래.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벌써 1분기 실적을 선반영 됐고 그거에 약간 오버슈팅 했는데 2분기에 실적이 안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10년물 국채금리가 또 올라가니까 멀티플도 이제 작게 잡아주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이번 주는 뭐 기술주가 계속 떨어졌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연간 기준 성장률을 10% 잡았는데 10% 이상 잡았는데 10%로 하향했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쪽도 다.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안 좋으니까 실적이 잘 나온 거는 주가에 이미 반영됐고 가이던스가 안 좋으니까 주가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정점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넷플릭스도요. 어제 7% 떨어졌다가 오늘 또 9% 떨어졌잖아요. 왜냐하면 구독자 수가 증가됐다고 실적이 되게 발표를 했는데 구독자 수가 증가됐는데 이번에 떨어졌죠. 근데 2분기부터는 2024년 2분기부터는 구독자 수를 발표를 안 하겠대. 그럼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구독자 수가 계속 떨어지니까 발표를 안 하는 거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도 가이던스가 안 좋은 거죠. 이게 미래 전망치가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지금 시장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미래 전망치가 좋아야지만 계속 가는데 미래 전망치가 나쁘다. 즉 가이던스가 나쁘다라고 생각하면 주가가 정점 우려가 있어서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흐르는 트렌드가 그런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테슬라는 뭐 볼 것도 없죠. 이제는 가속 페달 분량에 사이버 트럭까지 전량 리콜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 지금 이 기사 나왔죠. 어제 새벽에. 그러다 보니까 도이치뱅크까지도 테슬라에 이제 중립 등 돌렸죠. 도이치뱅크는 옛날에 테슬라에 굉장히 우호적인 형태였는데요. 목표가 123달러 35% 하향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안 좋죠. 단이 이제 재선 바이든이 이제 중국의 관세 카드를 돌리면서 중국의 철강, 알루미늄, 뭐 중국 조선업체 불공정행 이래 나오면서 BIT 쪽으로 비기술주 쪽으로 이렇게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올 주 후반부터 이제 삼성의 9조 원 반도체 보조금 이것도 이제 다 묻혀버린 거예요. 이게 좋은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뭐 엔비디아 10%씩 막 떨어지는데 이게 지금 이게 국채금리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좋은 재료가 이게 반영이 되겠습니까? 흐름이 지금 기술주가 아닌데, 그죠? 그래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볼 거 없고요. 그나마 이제 전쟁이 났다가 지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골드도 계속 올라갔고요. 유가는 조금씩 떨어지죠. 90불 넘었다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저는 우리 회원들한테 계속 이걸 얘기했거든요. 이게 2년물이 4.5일 때 얘가 4.3일 때부터 시작해서 조만간에 4.6, 4.7, 4.9까지 근접할 거다. 그러면 기술적 폭락할 거고 그 다음에 주도주 바뀔 거다. 시장의 하락 변동성이 클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우리 회원들한테. 그리고 포트폴리오 다 바꿔놨단 말이에요. 싹 기술주 다 기술주 다 매도했고 다른 쪽으로 다 이렇게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2개월 전부터 유가는 90불 갈 거고 국채금리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기술수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번 달 들어와서 4월달부터 2주 동안 계속 얘기 드렸던 거죠. 우리 회원들한테 드렸고, 무료시장에도 계속 얘기했고. 무료시장 보면 다 아실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국채금리가 올라가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고, 환율은 또 1,400원대까지 가고, 이렇게 되죠. 이란이 이스라엘이 보복해서 이제 금요일날 한 90포인트까지 떨어졌잖아요. 근데 공습 축소를 보도하고 보복 없다는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이제 서로 적절한 명분을 얻으면서 여기서 끝날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시장도 금요일날 한 90% 떨어지면서 마지막 하락 클라이막스 나온 것 같고요. 예. 이제부터는 바로는 V자형 반등은 안 되겠지만 바닥을 잡는 과정이 4월달 말까지 좀 있겠죠. 보세요. 이게 확전을 둘 다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한테 요 정도만 해라. 그리고 이스라엘도 요 정도만 해라. 왜? 대선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명분 싸움에서 요 정도로 끝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외신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전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시장은 되게 스마트하거든요. 90불 넘게까지 갔던 게 거의 87불까지 떨어지잖아요. 더 이상 전쟁이 나도 유가가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거고. 자, 이번 주에 이제 어닝 시즌이 들어옵니다. 테슬라가 23일 날일 거예요. 그 다음에 24일 날 메타. 25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인텔 이렇게 있죠. 26일 날다 석유 관련 주고.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는 아마 실적
아마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겁니다. 뭐 전쟁 이런 것보다는. 그리고 국채금리 이런 것보다는. 예. 이게 이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국채금리가 올라갔을 때 시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보세요.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시장이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제가 경고를 했는데 한 달 전부터. 자, 외국인들이 롤오버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53,000 계약했는데 다 털어내버렸어요. 그 시장에 하락 변동성 나오니까 외국인들이 매도를 치면서 다 털어내버렸죠. 제일 빨리 가는 거죠. 근데 선물은 하락 변동성의 게임이거든요. 주식하고는 달라요. 근데 현물은 어떻습니까? 아직 탄탄하잖아요. 15조, 16조 샀고요. 맞죠? 그 다음에 요게 한 3조 정도 샀는데 조금 줄었죠. 기관이 많이 파는 거죠. 기관은 계속 파니까. 외국인들은 현물 스탠스를 유지를 계속 하고 있죠. 예전처럼 이렇게 팔지 않잖아요. 녹색이 외국인인데 옛날처럼 이렇게 많이 안 판단 말이에요. 이렇게. 2002년 3분기에 한번 팔았고요. 아마 이번 2분기도 약간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근데 지난번에 샀던 게 너무 커서 현물 베이스는 사실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하락 변동성만 있는 거고요. 코스닥은 별로 좋진 않죠. 코스닥, 그래서 이제 거래사하고 코스닥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용잔고, 제가 굉장히 많이 이제 여러분한테 경고를 했는데, 이때 막 3조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시장 떨어지면 다 매물 나온다 그랬는데, 보세요. 떨어지고 나니까 막 계속 이게 반대 매물 나오잖아요. 2조 9천억인데, 이거 이제 4,500 나왔는데, 어떡해요? 계속 밑에서 떨어져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신용 같은 거는 하락 이렇게 잘 갈 때는 신용을 써도 되지만 이제 곧 하락 변동성이 커질 것 같습니다. 기술주가 고점일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2주 전부터 2, 3주 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거기다 신용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뭐 아이러니하게도 2, 3주 전에 제가 경고할 때 신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아까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기술들이 급격하게 떨어지고요. 엔비디아 같은 거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같은 건 거래가 없는데 얘는 거래가 또 있어요. 떨어지면서 거래가 있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슈퍼 마이크론 1위 종목인데 거래가 터지죠. 얘도 좀 터지고 있고.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네요. 그래서 이제 시황은 연준 의원들이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했다. 뭐 이거고. 나중에 제가 요거와 관련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중동 긴장감은 최고치를 찍은 이후에 소강 국면으로 들어갔다. 아까 유가도 보고 있죠. 10년물 국채금리 이제 반등을 하면서 4.6, 4.7에 근접하면서 기술주가 다 떨어졌죠. 얘 이제 4.7, 뭐 4.8 이렇게 고점에서 계속 머무르면 당연히 기술주나 이렇게 이런 것들이 멀티플을 또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AMD하고 마이크론 기술주 큰 폭을 하락하는 거죠. 어제 국채금리 안 움직여도 이제 후반영 되는 거죠. 앞으로 국채금리가 계속 높은 수준에서 머물겠다. 왜? 연준 의원들이 계속 매파적인 가를 하니까. 그러면 기술주는 안 되죠. 그러니까 실적도 안 좋은 데다가 실적은 좋은데 1분기 실적은 좋은데 가이던스가 안 좋은 데다가 이렇게 10년 국채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이게 사실은 멀티플을 많이 못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동안 국내 주식시장은 현물은 괜찮은데요. 선물이 매도가 강화되면서 하락, 원래 이제 하락 변동성이 크게 나올 때는 항상 외국인들이 선물을 갖고 놉니다. 그래서 지수는 단기 하락 변동성이 있고. 근데 이제 환율은 1,400원 잘 안 돌파하고 국채금리도 제가 볼 때는 4점 많이 가봐야 8, 9, 그 정도가 그 같아서 안 가겠죠. 한 4.8 정도 가겠죠. 그럴 것 같고 유가도 조금 안정적이고 이래서. 근데 당분간 급속하게 뭐 V자 양반 이런 것보다는 바닥에서 좀 이렇게 4월 내 동안은 좀 더 떨어지거나 이러면서 바닥에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근데 이번에도 보시면 시장은 이렇게 막 급격하게 어제도 80% 90%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종목들도 좋잖아요. 그래서 이 지수 하락 시 차기 주도 섹터를 봐야 되고, 자꾸 얘기하지만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해야 되는데 연말까지는 빨리 바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바뀔 것 같다 싶으면 그거 막 마지막 상승 클라이막스 막 있는 거 그거 다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뭐 이렇게 제가 맨날 지금 뭐 이렇게 저기 머리까지 다 먹으려고 그래요. 적절하게 내가 생각할 때 좀 너무 많이 갔다 고평가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팔고 나오면 되지. 대한민국 사람들은 꼭 내가 이걸 다 먹어야지, 뼈까지 다 밟아 먹어야지 내가 잘한 것처럼 생각하고 남한테 자랑하려고. 주식은 자랑하는 게 아니죠.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제발 좀 이게 와우넷이나 뭐 다른 전문가들이나 뭐 전부 다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막 단타 스캘퍼 이런 거 보니까 한 달 만에 막 뭐 뽕을 뽑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주식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식을 여러분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주식을 3개월, 6개월 이렇게 놔둬야 돼요. 펀드는 1년이나 2년씩 놔두잖아요. 외국인들은. 외국계 펀드는 기본적으로 2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달 안에 뽕을 뽑아야 돼.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계좌에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섹터별, 종목별 차별화가 좀 뭐 주도주가 바뀌어도 아마 차별화 심할 겁니다. 그래서 체감지수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고요. 하락 변동성에 대한 가능성은 제가 굉장히 많이 경고를 했고요. 2주 동안. 이번 하락 변동성 이후에 주도주 변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서 보라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매번 이거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안 보여드리려고요.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큰 틀에서 봐야 되는 거니까.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예, 기술주들이나 10년물 국채금리, 고금리, 고환율, 그 다음에 고유가, 이걸 이제 견딜 수 있는 쪽으로 좀 바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현물 베이스는 아직까지는 탄탄해요. 그래서 아직 뭐 이게 하락 변동성이지 추세가 완전히 이제 하락 추세가 꺾였다 이런 거는 잘 없을 것 같고요. 4월 말까지 좀 하락 변동성이 조금 나오면서 저점을 잡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됐죠? 자, 이번 한 주도 힘들었는데요.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제 몸 상태가 점점 좋아져서 작년보다는 그래서 빨리 한국경제TV에 복귀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